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앨리스의 증언. 네! 깜짝 놀란 앨리스는 엉겁결에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이 지난 몇 분 동안에 얼마나 컸는지 까맣게 잊은 데다가 급히 일어나는 바람에 옷자락이 배심원석을 휘감아 뒤집어 엎어 12명의 배심원들을 그 아래에 있는 방청객의 머리 위로 몽땅 굴러 떨어뜨린 꼴이 되고 말았다. 눈 깜빡할 사이에 방청객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배심원들의 모습은 언젠가 어항을 쏟았을 때의 금붕어들 같았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앨리스가 사과하며 급히 배심원들을 집어올려 배심원석으로 올려놓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금붕어들을 빨리 어항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배심원들을 집어올리는 앨리스의 손길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이다. 배심원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눈길로 앨리스를 노려보았다. 부랴부랴 배심원들을 다 집어올리고 난 후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으로 배심원석을 돌아보던 앨리스는 도마뱀 빌이 거꾸로 처박혀 꼬리만 흔들어대는 걸 보고는 어이가 없어졌다. 앨리스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집어올려 제대로 앉혀놓았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게 무슨 배심원이야. 제자리를 겨우 찾은 배심원들은 종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판자와 연필을 다시 찾아들고 그들이 당한 사고의 내용을 부지런히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마뱀 빌만은 너무나 충격이 컸던지 입을 해 벌리고 재판정의 천장만을 올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가? 마침내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앨리스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전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군. 왕이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막 적어 넣으려 했을 때 하얀 토끼 헤랄드가 가로막았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헤럴드의 말씨는 공손했으나 잔뜩 인상을 쓰고 왕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물론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지. 왕도 허둥지둥 둘러대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중요하다.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다. 대수롭지 않다. 그는 어느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알아보려는 듯 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배심원석 가까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몇은 중요하다라고 적는가 하면 다른 몇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써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려면 무슨 상관이야. 앨리스는 자신 있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때 지금껏 노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던 왕이 정숙하라! 하고 외친 다음 노트에 적은 것을 읽어내려갔다. 제42조 누구를 막론하고 키가 1마일 이상이 되는 자는 법정에서 떠나야 한다. 재판정 안의 모든 시선이 앨리스에게 집중되었다. 제 키는 1마일이 못 돼요. 앨리스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충분히 돼. 왕이 억지를 부리자 여왕까지 합세했다.
거의 2마일 가까이 될 거야. 어쨌든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앨리스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규칙은 지금 막 왕께서 마음대로 만드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법률은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들어낸 법률이다. 그렇다면 제1조가 아니고 왜 제42조라는 거죠? 그 말에 왕의 얼굴이 창백해져 황급히 펴들고 있던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는 판결하라! 하고 배심원들에게 외쳐대는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 됩니다, 전하. 아직 제출할 증거가 남았습니다. 하얀 토끼 헤랄드가 급히 뛰어나오며 가로막고 봉투 한 장을 들어보였다. 방금 이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번에는 여왕이 급히 물었다.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토끼가 대답했다. 이것은 피고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같습니다. 당연할 테지. 앨리스로부터 화제가 바뀐 게 다행이라는 듯 왕이 기운차게 말했다. 편지를 받아볼 사람이 없을 리가 있나?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심원 하나가 물었다.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토끼가 대답했다. 봉투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오. 이렇게 말하며 토끼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내들었다. 이건 편지가 아니군요. 시가 한 수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직접 쓴 거요? 다른 배심원이 물었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렇게 대답하고 하얀 토끼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시 같아요. 배심원 모두가 난처한 표정으로 하얀 토끼와 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건 누구의 필적을 흉내냈을 거야? 왕이 뻔하다는 듯 말하자 배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왕의 말은 묶여있는 시종무관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하, 아닙니다. 피고 시종무관이 기겁해서 소리쳤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끝에 서명도 없으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왕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여 말했다. 내 죄만 더 무겁게 하는 짓이 된다.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올바른 행동을 하는 정직한 인물이라면 왜 서명을 하지 않았겠는가?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왕이 처음으로 그럴듯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저자는 분명히 유죄임이 밝혀졌으니 어서 목을... 그런 건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왕의 말을 막은 건 앨리스였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걸 읽어보라. 왕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명했다. 안경을 꺼내 쓴 토끼 헤랄드가 왕에게 물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전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왕이 다시 근엄한 목소리로 명했다.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나면 멈춰라. 하얀 토끼 헤랄드가 그 시를 낭송하기 시작하자 재판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에게 다녀오도록 말했네. 그리고 그에게도 나에게 그녀는 멋지다고 했지만 난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지. 내가 가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 만약 그녀가 그 일을 내게 미룬다면 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난 그녀에게 하나를,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네. 그대는 우리에게
셋 이상 주었지.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그대에게 주었네. 예전엔 내 것이었던 것을. 만약 그녀나 내가 이 사건에 우연히 말려든다면 그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그대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었네. 내가 아는 것은 그대가 했으리라는 것이었네.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와 우리와 그것 사이를 떼어놓는 장벽이 생기고 말았네. 그녀가 그들을 무엇보다 좋아한다는 걸 그에게는 말하면 안 되네.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대와 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밀이라네. 이것이야말로 이제껏 듣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로군. 왕이 만족한 듯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말했다. 그러니 이제 배심원들에게 누구라도 그 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앨리스가 가로채고 나섰다. 그녀는 앞서 몇 분 동안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없이 왕의 말을 가로챌 수 있었다. 당장 그에게 6펜스를 주겠다. 그 시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야. 배심원들은 부지런히 판자 위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설명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만약 이 시에 뜻이 없다면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써 해독할 필요가 없지. 그 뜻을 찾아내는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확실히 모르겠군. 왕은 이러면서 그 시가 적힌 종이를 토끼로부터 받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내가 보기엔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지. 이런 구절이 마음에 걸리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지. 그렇지 않나? 왕이 묶여있는 시종무간에게 묻고 있었다. 피고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온몸이 넓적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그가 수영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좋아,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한 왕은 시를 읽어내려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 이것은 배심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고 만약 그녀가 그 일을 내게 미룬다면 이건 여왕을 가리켜 한 말이 틀림없고 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그녀에게 하나를, 그들은 그에게 2개를 주었네. 바로 이 구절이야. 저자가 파일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여기 나와 있군. 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그대에게 주었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앨리스가 반박했다. 바로 그거야. 그게 저기에 있지 않느냐? 왕이 승리에 들뜬 목소리로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파일을 가리켰다. 저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자, 다음을 볼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여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여왕에게 묻고 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그 시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왕은 이렇게 소리치며 성이나 잉크 스탠드를 들어 도마뱀 빌에게 냅다 던졌다. 불운한 빌은 이제까지 손가락으로 판자에 글씨를 써댔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던 터라 얼굴에 맞아 잉크가 흘러내리자
손가락에 찍어 부지런히 쓰기 시작했다. 자, 이제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려라. 왕은 이제껏 수십 번 되풀이했다가 번번이 묵살된 명령을 또다시 근엄하게 내렸다. 안 돼! 안 돼! 여왕이 소리쳤다. 선고가 먼저야. 판결은 그 다음이야. 선고를 먼저 한다는 건 앨리스가 외쳤다. 당치 않아요. 입 닥치지 못해? 얼굴이 새빨개진 여왕이 화가 나 소리쳤다. 그렇게는 못해요. 앨리스가 마주대고 악을 쓰자 여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목청껏 외쳐댔다. 이것의 목을 베어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을 겁낼 사람이 어디 있어? 앨리스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이제 클 대로 커져 본래 그녀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트럼프 카드일 뿐인데. 그러나 장내에 있던 모든 트럼프 병정들, 아니 트럼프 카드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그녀를 향해 덤벼들었다. 겁도 나고 화도 나서 조그맣게 비명을 지른 앨리스는 그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팔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뜬 앨리스는 자기가 양지바른 언덕에서 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에 떨어져 내리는 낙엽을 부드러운 손길로 치워주고 있었다. 앨리스야, 이제 그만 일어나라. 언니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웬 낮잠을 그렇게 고나게 자니? 잠꼬대까지 하면서? 아, 나는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어. 이렇게 탄성을 지른 앨리스는 이제까지 꿈꾼 신기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까지 낱낱이 언니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입 맞춰주고 말했다. 정말 신기한 꿈이구나. 하지만 빨리 집으로 가지 않으면 차 마실 시간에 늦겠다. 그래서 앨리스는 몸을 일으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뛰면서도 앨리스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그곳을 떠난 후에도 언니는 턱을 고이고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귀여운 동생의 신기한 꿈속의 모험을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먼저 그녀는 앨리스의 꿈을 꾸었다. 무릎 위에 조그마한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앉아 반짝이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앨리스는 귀여운 입술을 탈싹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고 이따금 깜찍하게 머리를 치켜 올려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는 동생의 꿈속에 등장했던 진기한 수많은 짐승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삐 뛰어가는 하얀 토끼의 발길에 스쳐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 놀란 생쥐가 눈물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소리, 3월의 토끼와 그의 친구들이 찻잔을 부딪히는 소리, 불운한 손님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여왕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접시나 쟁반이 요란하게 깨지는 곳에서 공작 부인의 품에 안긴 돼지 아기의 재채기 소리, 그리핀의 괴상한 고함 소리, 도마뱀 빌이 판자 위에 연필을 그어대는 소리, 자루 속에 갇힌 돼지지의 신음소리 등이 못난 자라가 흐느끼는 소리와 어울려 주위에 가득히 울려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반쯤 꿈에서 깬 언니는 자기가 아직도 앨리스가 다녀온 이상한 나라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모든 것은 현실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풀잎이 스치며 쓰러지는 소리는 단순히 바람이 내는 소리이고 헤엄치는 소리로 들린 것은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이며 찻잔 부딪히는 소리는 양떼의 방울 소리이고 여왕의 호통 소리는 목동의 외침 소리이며 자라에 흐느끼는 소리는 멀리서 울어대는 소의 울음소리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짐승들의 소리들은 바쁜 농원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였던 것이다. 마침내 현실로 되돌아온 그녀는 귀여운 동생이 세월이 흘러 성숙한 여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앨리스가 그때까지도 소박하고 사랑스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그때에도 예전에 들었던 이상한 나라의 모험 같은 이야기에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리고 어린 시절 행복했던 여름날을 기억하며 그때 하찮은 짐승들이 슬퍼해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던 아름답고 따뜻한 감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